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녹화를 하고 있네요. 투시도 관련돼서는 웬만한 것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뭐 설명 드릴 게 별로 없어서 영상 녹화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 녹화를 하는 이유는 이 블렌더의 범프 노드 그리고 노멀 노드가 망가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개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노멀 맵이 망가져 있는데 이거는 뭐 개선의 여지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는 스케일을 조금 더 줄여서 보면은 폴리곤 형태가 그대로 다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노멀 맵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노멀 맵 자체는 그래도 부드럽게 잘 나와요. 그런데 아마도 사이크스 렌더러에서 계산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EV도 동일하게 나타나던 문제였는데 다행히도 블렌더 4.2 버전부터는 EV에서는 정상적으로 잘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제 EV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범프 맵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 범프 맵도 원래 동일한 문제가 있었는데 조금 해결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넣어봤고요. 얘는 노멀 맵이니까 텍스처를 좀 바꿔볼게요. 텍스처를 이렇게 바꿔서 보면은 이런 데 보면은 좀 픽셀 깨지는 것들이 다 보이죠? 요거는 지오메트리가 깨지는 게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살짝 있기는 하네요. 근데 픽셀도 깨지고 모델링의 폴리곤 형태대로 그대로 또 깨지는 게 있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 한 칸, 그 다음 칸 한 칸인데 여기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 보입니다. 결국은 같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도 지저분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또 범프맵 같은 경우에는 요거 말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웨이브 텍스처 지금 넣어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그리고 범프 노드 거쳐가지고 프린트 필드 BSDF에서 나오는데 보이는 방향에 따라 다르죠. 카메라 각도 두 개 똑같습니다. 똑같고 3번 카메라 오른쪽 거, 2번 카메라 왼쪽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게 왼쪽, 이렇게 보는 게 오른쪽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죠.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렇게 해서 범프를 주었는데 카메라를 여기가 아니고 이쪽에서 찍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보는 곳에 따라서 얘네가 바뀝니다. 이게 스케일 값이 이렇게 변경되면 훨씬 더 심하게 다름이 보여요. 그리고 X축으로 이렇게 나눠서 봐도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여기 회전해서 보면은 지금 범프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맺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른쪽이 지금 맞게 나오는데 이 회전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얘 이상하게 나오죠. 이렇게 둥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오른쪽 정상, 왼쪽 비정상. 근데 방향을 바꾸게 되면은 얘가 정상, 얘가 비정상입니다. 여기 돌려서 보면은 얘는 두 갈래로 나오죠.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빛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맺혀야 되는데 잘못 나옵니다. 일관성이 없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서 찾아봤는데 일단 원인은 알았습니다. 범프맵에서 나온 거를 세퍼레이트 XYZ에서 X 방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게 해서 좀 크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눈치채실 만한 분은 벌써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X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X 방향, 여기는 Y 방향입니다. 그 마이너스, 정확히는 마이너스 Y 방향일 거예요 아마. 지오메트리의 노멀을 확인해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Y이기 때문에 검게 보이죠. 여기가 Y 방향이고 마이너스 Y 방향이고 지금 현재 범프로 들어간 텍스처의 형태가 위아래로만 이렇게 웨이브가 있는 상태다 보니 위를 바라보는 Z축에 대한 값과 이 정면 원래 노멀 방향을 바라보는 Y에 대한 값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옆을 바라보는 X에 대한 값이 들어가 버립니다. 여기 보면은 X가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범프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갈라지는 게 보이죠. 갈라지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최종적으로 형태가 달라지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범프를 크게 넣었을 때는 그나마 문제가 덜한데 얘네가 좀 스케일이 변경이 되면서 짜잘하게 들어가면 생기는 문제고요. 이게 이런 한 방향으로만 가는 텍스처가 문제가 아닙니다. 노이즈 텍스처를 넣어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넣어서 보면은 현재는 두 개가 비슷하게 보이는데 스케일 값을 변경을 해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올려볼게요. 이게 모양이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얘는 지금 바닥까지 거의 하이라이트가 맺혀서 내려가는데 얘는 중간에서 끊어지죠. 그리고 얘는 약간 더 하트 모양에 가까운데 얘는 삼각형에 더 가까운 형태로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노멀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괜찮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 열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평면 하나 깔아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드가 조금 길어질 거니까 쉐이딩 탭으로 이동하고요. 탑에서 바라보면서 시작할게요. 일단 이게 변환하는 공식이 있더라고요. 이미지
높이 맵이 있을 때 요거에 대한 기울기를 뽑아내는 공식은 얘를 X축으로 조금 움직여서 이 그라데이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보면은 X 플러스 1에서 X 마이너스 1 요거를 빼주는 거예요. 여기에 콤마 Y 있는데 뭐 Y 의미가 없어서 요게 이제 X 값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Y 값 같은 경우에는 Y 플러스 1, Y 마이너스 1 요거를 빼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웨이브 텍스처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웨이브 텍스처로 사용을 하고요. 텍스처 코디네이터에 오브젝트 벡터 쓰도록 할게요. 스케일을 조금 변경을 해서 이미지가 좀 크게 보이게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4장이 필요하죠.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Y 이렇게 4장이 필요한데 그냥 쓰게 되면 나중에 교체할 때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노드 그룹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얘를 가지고 노드 그룹을 컨트롤 G에서 만들면은 연결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이미지 텍스처 하나 가지고 와서 컨트롤 G에서 이렇게 만들게요. 그리고 알파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필요 없는 알파는 지워버릴게요. 얘를 사용할 거고요. 그럼 얘를 이제 여기 안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컨트롤 C 들어가서 여기서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들어왔죠.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그냥 그러면은 이미지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이렇게 필요한 거고요. 첫 번째 이미지부터 할게요. 자, 오브젝트 벡터 사용한다 그랬고요. 이거를 X축으로 밀고 당기기 위해서는 맵핑 노드 사용하면 돼서 이렇게 밀어주면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 맵핑 노드의 로케이션을 움직이는 것은 벡터 매스 노드의 add 요걸 건드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요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많아지니까요. 이게 많아지면은 맵핑 노드 같은 경우에는 길어서 쓰기가 조금 힘드니까 얘로 쓸게요. 이렇게 들어갈 건데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플러스 1이라는 게 정확하게 1의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밀린 이미지, 조금 더 왼쪽으로 밀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동일하게만 움직여주면 돼요. 그래서 컴바인 XYZ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도 넣어주고 여기에도 넣어주고 밸류 노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X에 같은 값을 넣어주는데 얘가 1이 갈 때 아래 거는 마이너스 1이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S 노드 연결해주고요. 얘를 멀티플라이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올라가는 만큼 얘는 반대쪽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지금 한 세트 됐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도 벡터를 넣어줘야죠. 그대로 그냥 이렇게 복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는 연결, 그리고 아래쪽은 X로 가는 게 아니고 Y쪽으로 지나가서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Y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준 거를 이제 플러스 X와 마이너스 X를 빼주면 됩니다. 얘도 빼주고요. 이렇게 빼준 게 각각 X, Y죠. 컴바인 XYZ로 XY에 넣어주고요. Z 같은 경우에는 그냥 2를 주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까지 계산된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만약에 기울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면에 대한 부분을 지금 뽑아준 겁니다. 어느 쪽 면을 보고 있는지 이렇게 지금 XY를 뽑아준 건데 우리가 만드는 이 텍스처는 그냥 노멀 텍스처입니다. 그러니까 노멀 텍스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노멀 텍스처는 탄젠트 노멀 텍스처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노멀 텍스처는 0에서 1의 값을 갖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 1의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벡터이기 때문에 탄젠트 벡터는 면이 바라보는 방향이 그냥 Z축 방향 그냥 1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2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만들어진 이미지, 원본 이미지는 요거였죠, 요거. 여기에서 보면은 요거를 좀 조금만 갈게요. 0.01 이렇게 아주 약하게 볼게요. 아주 약하게 봐야 얘가 제대로 가는지를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계 여기가 제일 높은 지점 이렇게 가는 거죠. 잘 보일까 모르겠지만 여기서 여기가 약간 붉은색 지점이 보여요. 이 붉은색 지점이 있다는 얘기는 이쪽을 바라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반대죠. 얘는 여기를 바라보죠. 그래서 얘를 뒤집어 줘야 됩니다. 더블 트랙트 가는 게 두 개가 바뀌면 돼요. 그냥 반대도 확인을 해야죠. 얘를 Y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나가서 보는 거죠. 값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다른 색상 나오는 게 그린이 섞이는 겁니다. 그린이 섞이는 부분이 위를 바라봐야 돼요. 여기도 그러면 낮고 높고 높고 낮고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나온 거를 보면은 요 부분이 위를 바라보는 건데 방향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얘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작업하는데 크게 의미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뭐 의미를 두고 작업을 하면 의미가 있는 건데 아주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맵을 지금 만들어서 넣었는데 여기 들어가서 웨이브 텍스처를 다른 이미지 텍스처로 잠깐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있던 웨이브 텍스처 빼고요. 이미지 텍스처 이런 걸로 지금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넣어놓고 보면은 사이즈를 조금 조정을 하고 싶어서 스케일을 좀 키워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지금 텍스처 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하고 빼는 값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너무 많이 벌어져 버려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나온 거 볼게요. 지금 값이 0이니까 지금 그냥 나오고요. 얘를 천천히 움직이게 되면은 노말이 잘 생성되는 걸 보는데 얘가 많이 가면은 너무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큰 값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디바이드를 연결해 주고요. 한 1000 정도 나눠서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프 노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스트렝스와 디스턴스 값이 있죠. 아마도 얘가 디스턴스의 역할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렝스의 값을 하는 거는 여기에서 나온 요 이미지를 추가적으로 건드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미지가 나왔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결과적으로 나온 이미지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봅시다. 이 범프의 세기를 늘리려고 그러면은 기울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다가 매스노드 그대로 복사하고요. 얘를 멀티플라이로 곱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게 되면은 아래에 있는 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멀티플라이를 하면은 0 이하의 값도 0 이하 쪽으로 계속 커지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밸류 노드 그대로 복사해서 멀티플라이에다가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디스턴스, 얘는 스트렝스라고 그냥 쉽게 좀 생각을 할게요. 정확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렝스 값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탄젠트 노말 텍스처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탄젠트 노말 텍스처를 그냥 노말 맵에다가 연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노말 맵에 들어가는 텍스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값이 0에서 1입니다. 우리가 만든 거는 마이너스 1에서 1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값을 변환을 해줘야죠. 여기서 1을 더하면은 0에서 2가 되고요. 이 값을 나누면은 0에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 매스노드 연결해 주고요. add 1 그 다음에 divide 2 해주면은 이제 우리가 평소에 보던 노말 이미지가 된 거죠. 얘를 컬러에다가 연결해주고 노말 맵을 연결해주면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범프가 만들어지는 거죠. 값을 조금 이렇게 높여도 되고요. 잘 보이는 쪽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범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원래 그냥 범프 노드 연결했을 때랑 비교를 해볼게요. 그냥 범프 노드 연결해주고요. 그냥 범프 노드 넣었을 때 너무 세서 우리가 보통 디스턴스를 좀 줄이죠. 이 정도 나오고 지금 만든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나옵니다. 너무 약하다 싶으면 여기는 스트렝스를 올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밸류 값을 올려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크게 다르지 않게 이렇게 보이죠. 충분히 잘 만들어지고요. 범프 맵으로 만들었을 때의 단점 하나가 사라집니다. 이거 확대해서 보면은 픽셀이 깨지는 게 보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넣어놓고 보면은 픽셀 깨지는 게 좀 덜합니다. 그리고 요게 값을 얘를 낮추고 여기 있는 얘를 좀 올려주게 되면은 그 정도가 조금 더 괜찮아요. 10 정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가까이 가서 봤을 때 픽셀 깨지는 게 거의 안 보이죠.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 범프도 충분히 잘 일어나고요. 블렌더 기본 범프 사용했을 때랑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적절하게 두 개의 값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가지고 이제 Z축으로 익스트루드 시켜서 3차원 물체로 만들도록 할게요. 3차원 물체 만들었더니 바로 그냥 안 나오죠. 이게 왜 안 나오냐면은 그냥 텍스처도 안 나옵니다. 밀려서. 이거 텍스처니까 오브젝트 벡터는 XYZ 3개의 값을 가지고 있고 텍스처는 UV 두 개의 값만 가지고 있죠. 이게 매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UV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UV를 넣었더니 얘가 안 나오죠. 왜냐면은 언랩을 안 해서 언랩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언랩을 하지 않고 제가 만든 박스 매핑용 요 벡터 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원리는 간단하고요. 영상 링크는 한번 올려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킬 1로 그냥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거고요. 쉽게 보면은 그냥 언랩에서 UVW 박스 매핑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는 X, Y 값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 재질 들어간 걸 보면은 이쪽은 지금 범프가 잘 들어가는데 여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블렌더가 가지고 있는 노멀 맵의 기능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한 가지 또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노멀이 계산될 때는 탄젠트 노멀을 가지고 얘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 면이 어느 쪽으로 돌출이 되는지를 보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탄젠트라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탄젠트는 쉽게 봐서 면이 바라보는 방향, 여기에서는 이쪽 방향이 되겠죠. 여기가 노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하나에 페이스가 있다라고 봤을 때 요 페이스에서 UV를 다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탄젠트면은 얘는 바이 탄젠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 탄젠트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노멀 맵도 그 탄젠트 정보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어디서 가지고 들어오느냐? UV 맵에서 가지고 와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언랩 안 했죠. 그래서 언랩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언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스마트 UV 프로젝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펼쳐졌고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노말이 잘 나옵니다. 근데 이 노말의 방향이 조금 애매해요. 제가 아까 여기서 뭐 좌우 바꾸는 거 요거 크게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전 버전에서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4.3 버전에서만 나오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탑에서 기준으로 볼게요. 얘가 면이 이쪽을 보는 애 이쪽을 보는 애 나눠져 있죠. 근데 얘가 들어가면서 탄젠트 정보를 UV 맵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게 틀어집니다. 텍스처를 웨이브 텍스처로 넣었고요. 이렇게 지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탑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면은 얘가 좀 이상하게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죠. 근데 지금 여기가 X, 여기가 Y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 면, 요 한 면만 지금 봤을 때 지금 얘인데 이 위에 있는 엣지를 선택했더니 얘가 잡히죠. 결국 여기에서는 탄젠트 방향이 이쪽입니다. 이쪽. 그럼 여기에서는 여기가 탄젠트 방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탄젠트 방향에 맞춰서 X, Y 우리가 만들었던 이 노멀 맵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젠트 방향을 반드시 맞춰서 돌려놔야 된다. 이게 말도 안 되죠.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만드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미지 텍스처 가지고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젠트 방향을 반드시 맞춰서 놔줘야 돼요. 이게 다른 프로그램도 그런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90도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서야 비로소 정상적으로 나와요. UV 맵을 회전을 하면은 반사가 같이 회전이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잘 맞춰줘야 된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언랩을 안 쓰려고 얘를 만든 거예요. 박스 벡터. 일반적으로 투시도 작업하다 보면은 거의 다 재질 적용하는 곳이 그냥 면입니다. 그냥 들어가는 면에서도 텍스처의 사이즈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걸 매번 펼치면서 맞추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놨는데 아니 범프를 쓰려고 봤더니 지금부터 또 언랩해갖고 사이즈 맞춰서 펼치는 건 아니더라도 돌려놔야 된다? 이러면 또 불편해지죠. 그래서 이 노멀 맵이 하는 일을 노드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BN 행렬 변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이미지가 필요해요. 이 BN 각각이 뭐냐면은 이거는 탄젠트 아까 설명드렸죠? 바이 탄젠트. 바이 탄젠트는 탄젠트와 노말의 외적입니다. 노말은 그냥 면이 바라보는 방향 노말. 요 세 개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가 노말이 있고요. 이미지에 탄젠트 노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요게 필요합니다. 요거는 있어요. 이렇게 두 개는 있는데 탄젠트가 없죠. 탄젠트를 가지고 와야 돼요. 탄젠트를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탄젠트 노드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못 써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탄젠트는 레디얼 탄젠트라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옵션이 Z면은 Z에서 기준으로 이렇게 그냥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면에 대한 탄젠트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와요. 이게 텍스처에 맞춰서. 그래서 옵션을 보면은 레디얼 말고 UV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면은 그냥 요거 쓰는 거랑 다를 게 없죠. 어차피 언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야매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오메트리에 있는 이 노말을 얘를 사용을 하는데 얘를 이 오브젝트의 탄젠트 노말 이 오브젝트의 탄젠트 노말을 보게 되면은 각각의 면이 다 전체적으로 그냥 다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얘가 탄젠트 노말이라고 그랬죠. 탄젠트 노말인데 이거는 면이 구부러지는 것까지 포함된 탄젠트 노말인 거고 그냥 탄젠트 노말은 이 파란색인 겁니다. 그냥. 그래서 컴바인 X, Y, Z에서 Z값만 1을 준 이 파란색 요거랑 외적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냐 노말을 보면은 얘가 지금 X축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요거 집어넣으면은 파란색 그냥 이렇게 갑니다. 두 개의 외적은 이쪽인가? 이쪽인가? 외적은 누가 먼저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죠 방향이. 근데 어찌됐든 이쪽이나 둘 중에 하나를 탄젠트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매스 여기에서 외적 닷 프로덕트가 아니고 크로스 프로덕트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게 되면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태의 탄젠트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위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요 면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면 안 되죠. 컴바인 XYZ 얘랑 같이 외적을 하면은 여기는 그냥 0이 나오니까 요 밑에도 그렇고요. 요 두 개는 예외 처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퍼레이트 XYZ를 해서 자 노말에서 이 Z 요것만 따로 빼면 되는데 아래도 빼야 되니까 매스 노드 연결해주고요. 얘는 앱솔루트로 해서 절대값으로 위아래가 다 잡힐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믹스 노드 사용해주고요. 믹스 노드는 벡터로 그리고 얘를 넣어주고 위아래
아랫면이 아닌 경우에는 얘를 넣어주고 위 아랫면인 경우에는 그냥 x를 1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 여기에는 엣지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얘가 색깔이 이상해지죠.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탄젠트를 뽑고 있었죠. 탄젠트를 뽑고 있는데 x축, y축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플러스 x 방향인 거죠. 그러면 이 엣지가 뒤로 조금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 노말은 요 면이 바라보는 방향, 그리고 탄젠트 노말은 그냥 위쪽 방향, 이렇게 두 개가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외적인 이쪽 방향,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얘를 봤더니 노란색이 나와버려요. 왜냐면 얘가 섞여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섞이게 만들기 위해서 매스노드 하나 더 달아주고요. 컴페어 1, 그리고 에필론은 굉장히 작은 값, 그래서 정확하게 위를 바라볼 때만 요거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든 게 탄젠트입니다. 프레임을 씌워주고요. 탄젠트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이게 이제 제일 어려웠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 탄젠트는 구하기 쉽습니다. 바이 탄젠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젠트와 노말의 외적입니다. 여기에 지금 노말 있으니까 이거 하나 그냥 복사해 놓고요. 복사를 한 이유는 여기서 끌고 오기가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 프로덕트 하나 다시 또 끌어오고요. 그래서 노말과 여기에서 나온 결과의 외적이다. 이렇게 두 개를 한 게 바이 탄젠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필요한 건 준비가 다 됐죠.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노말 있고, 탄젠트, 바이 탄젠트, 여기 노말 세 개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아야죠. TBNI가 있는데 TBN이 행렬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TX, BX, NX, TY, TZ 이렇게 땡땡땡땡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랑 I, X, I, Y, I, Z 요거를 곱해주는 거래요. 이게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는 TX 곱하기 IX 해주고요. 요거에다가 bx 곱하기 iy 플러스 그 다음에 nx 곱하기 iz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게 최종적으로 나오는 오브젝트 노말의 x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ty로만 바뀌고요. 그대로 오고요. 얘는 by 되는 거고요. 그대로 오고 얘는 ny 되는 겁니다. 요거를 만들어주면 돼요. 쉐이더 노드에서 요거를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하면은 일단은 세퍼레이트 x, y, z를 해줘야 되겠죠. 각각 다 나눠야 되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t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 탄젠트 b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n은 노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미지 i가 필요하죠. 우리가 아까 텍스처를 만들어 놨으니까 얘를 끌고 오면 되는데, 지금 보면 컴바이어 x, y, z 이후는 마이너스 1에서 1의 값, 그리고 디바이드 이후는 0에서 1의 값이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마이너스 1에서 1의 값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계산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스노드 멀티플라이 해서 tx 곱하기 ix,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bx 곱하기 iy,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순서를 안 헷갈리게 잘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한 거를 각각 더해주면 된다. 그럼 이게 x다 된 거죠. 그 다음 y도 만들어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D로 복사해서 노드 그대로 연결시키고요. 아래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위에 들어가 있는 것들만 x에서 y로 바꿔주면 되죠. 요거 연결할 때 헷갈리지 않게끔 잘 하세요. 요거 연결 잘못하면은 아예 놓고 또 찾는 게 일입니다. 너무 복잡해서 선이 많아가지고. 자, 그다음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Z만 잘못했죠. 지금 Z가 위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각각 x, y, z니까 컴바인 x, y, z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온 게 뭐다? 여기에서 나온 거랑 같은 거다. 그래서 얘를 그냥 바로 노말로 꽂아주면 됩니다. 얘는 tbn 이렇게 그냥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텍스처 이미지를 X로 바꿨다 그래도 이렇게 잘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수정을 하고 싶은 순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탄젠트를 회전을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떠한 경우냐면은 일단 X로 놓고요. 스케일을 조금 늘려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여기 라이트를 설치를 했고요. 여기 돌려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모든 면에서 다 동일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도 잘 보이고 여기도 잘 보이고 여기도 잘 보이고요. 여기에서 텍스처를 Y축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도 잘 됩니다. 지금 탄젠트가 잘 맞게끔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벡터를 이전에 여기에서 만약에 회전을 했다.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매핑을 놓고 여기에서 회전을 하거나 혹은 벡터 로테이트를 이용을 해서 이전에 여기 들어가기 전에 회전을 한 경우예요.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범프는 이렇게 가는데 하이라이트가 맺히는 거는 이렇게 가는 것처럼 맺힙니다. 이럴 때는 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꿔주면 돼요. 벡터 로테이트를 그냥 사용을 해서 여기서 돌려주면 되는데 지금 90도가 돌아갔으니까 90도를 그냥 돌리겠죠. 그런데 어느 축 방향으로 돌리냐는 겁니다. 회전을 할 때 생각해보면은 노말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옆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말을 여기에 있는 엑시스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회전을 하면서 쓸 수가 있어요. 요거 하나 넣어놓고 여기에도 밸류 노드 땡겨와서 탄젠트 로테이션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면 되고요. 그냥 가면은 안 되니까 얘는 to radians로 반드시 노드 하나 거쳐서 가야겠죠. 그래야 내가 90도를 돌렸을 때 90도가 돌아가는 거죠. 45도 돌리면 45도 가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다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잘 되고요.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걸 보면은 문제가 됐던 노말 노드와 범프 노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잘 나오고요. 옆에다가 UV 스피어 하나 만들어서 재질 똑같이 적용해서 한번 볼게요. 똑같이 적용해서 보면은 일단은 요딴 식으로 나오는데 얘를 우클릭해서 쉐이드 스무스 하게 되면은 부드럽게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잘라지는 이유는 제가 박스 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만 문제인 거고 이렇게 라인 생기는 부분이 조금 있는 거지 이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이게 렌더링을 돌려서 나오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잘 안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잘 보이게 만들어 볼게요. 아하이 또 잘 안 보이네요. 꼭 이게 볼라 그러면 꼭 안 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끊어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요거는 박스 매핑 때문에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또 돌려서 보면 또 안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범프 노드를 작성해서 써야 이런 식의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값은 뭐 적절하게 잘 쓰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멀티플레이 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옆으로 더 많이 찢어집니다. 대신에 범프 자체가 좀 날카로워지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있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일반 범프 노드 사용했을 때랑 비슷한 옵션 값이니까 잘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고 혹시나 도저히 못 만들겠다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신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파일 정리를 해서 사용법을 좀 올리면서 다운로드 링크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해당 내용은 블렌더 디벨로퍼 페이지에 오류 보고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보고는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언제 고쳐줄지 모르겠습니다. 이 범프 노드 모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시점은 블렌더 3.0 올라오면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얘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뭐 당장 빠르게 고쳐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아, 이 Z축 쪽을 안 봤네요. 제대로 나오는지. 제대로 잘 안 나오고 있죠. 이게 제대로 잘 안 나오면은 얘가 아니고 얘가 1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제대로 나온다. Z에 대한 거는 뭐 여기에서 따로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만 건드려주면 되니까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서 보시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은 또 언제 어떤 걸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또 좋은 팁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